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8월, 운명의 8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 10% 낮춰서 15%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세를 협상을 잘 못하면 우리 현대기아차가 일본 도요다의 차량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 자동차 기업에 우리가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재명의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이 관세에 대해서 진심인가?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비서실장이 통상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언제 했냐? 25일 날,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러면 27일 일요일, 26일 토요일, 25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의 안보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러 미국까지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바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루비오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또 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재무장관을 만나러 인천공항에 9시 반 비행기를 타고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8시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지 말라고. 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그래서 이 통상협상이 2+2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재를 누가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와, 강훈식 비서실장 잘 나가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디 갔을까요? 그때 대통령은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관세 협상이 사실상 미국한테 크게 퇴짜 맞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뭐 했냐? 부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의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다? 관세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었습니다. 왜 부산에 있었냐? 지방선거. 여러 부처가 있는데 해수부는 아예 대놓고서 어떻게 한다? 부산으로 쪼개서 준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부처를 다 나눠줘야죠. 왜 부산만 줍니까? 충청도 말고 인천도 주고 강원도도 주고 대구도 주고 다 줘야지. 근데 왜 그러냐? 부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과 서울, 인천, 경기 이쪽을 본인들이 먹기 위해서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걔가 뭐냐? 내년 지방선거에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해수부 관련해서 내년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다 그쳐가지고 그냥 임대해라. 그리고 해수부를 쪼개서 건물 2개 있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아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지도 챙기기에는 재빠른데 국익을 걸린 문제는 왜 직접 나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십시오.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책임을 안 지느냐? 관세 관련해서 본인이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본인도 알아요. 잘 보십시오. 관세라는 게 뭐죠? 경제적인 측면이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위대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다시 한번 만든다는 마가,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죠.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해군력을 복원시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입니다. 왜 해군력이냐? 중국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라는 측면이 관세만 아닙니다. 안보와 미국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본인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의 시시에 대면했을 시. 그렇지만 양안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요구하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남중국해, 일본, 여러 지역까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한다? 갑자기 전작권 환수. 전작권이 뭡니까? 본인들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실력도 없는데 전작권을 가져왔을 때 정찰 자산에 대한 능력과 지휘 통제에 대한 어떤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주한미군을 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세의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전작권 환수란 얘기를 꺼내 들었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싹 입을 닫고 지금은 아주 로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조야, 정치권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싱하이밍이 야당 대표 시절에 중국 대사까지, 중국 대사관까지 가서 사실상 아련하러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A4 용지로 쫙 보면서 싱하이밍이 딱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야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 중국 대사가 그렇게 헛소리에 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 스탠스 아닙니까? 자세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배팅을 거는 건 오판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훈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복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요? 참 황당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동맹 70주년에서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얼마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를 신임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세 협정에 있어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너무나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황당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대미 관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적이라 하겠다는 말은 반복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은 이거를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제가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큰 시각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인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 협상의 물꼬를 제대로 터주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관세, 외교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줬습니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취임 전화를 받지 않은 정황이 있대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데 미국으로 여당 의원들이 건너가서 뭐 하는 짓을 했느냐? 반 트럼프를 싫어하는 성향이 뚜렷한 미국 의원들과 함께 종전선언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랑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까지 가서 반 트럼프 인사들, 의원들과 미국 의원과 함께 종전선언 행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청래 그리고 박찬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9월 전승 절 행사 참여를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최동석이란 사람이 민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만 개딸들이 찍었잖아요. 그렇다면 민족의 축복일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땡땡일지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똑바른 정신 상태, 외교와 대북관이 확실한 사람, 어설픈 친중이 아니라 친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진영과 자유진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란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